없어? 딱히? 딱히? 숙제 질문이 있어 없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유주인가? 네. 숙제 했나? 그 숙제 질문 없어? 아이 참. 자 우리 말이야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배수관계가 배수관계가 어떻게 돼? 뭐 반응 전에 양들 있을 때 반응하는 양이 계수관계만큼씩 A몰이 없어지면 B몰이 없어지고 C몰이 생기고 그지? 그리고 분자수도 A계, B계, C계 가능하고 셋 다 모두 다 기체라면 A리터, B리터, C리터 요 관계도 성립이 되지? 질량은 된다 안 된다? 질량은 성립이 안 돼. 알지? 질량 관계는 A몰 곱하기 A의 분자량 B몰 곱하기 B의 분자량 C몰 곱하기 C의 분자량 알지? 요 관계가 성립이 되고 없어진 질량하고 생겨나는 질량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겠지. 그렇지? 요 화학 반응식에서 변화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로 잘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지? 알아들어?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몰 농도 배웠죠. 몰 농도 그지? 퍼센트 농도도 뭐 있겠지만 몰 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돼? 용액 1리터에 그지?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야 그지? 알고 있지?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되고 그리고 용질의 몰수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무조건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해주면 용질의 몰수가 얻어진다. 얘가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된다. 습관처럼. 알지? 그 몰수는 몰질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과 함께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를 나타내는구나. 용질의 몰수를 나타내는구나. 요거까지 이루어지면 너희들이 이제 고2 화학에서부터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그리고 대학 과정까지도 약간 편리하게 화학을 접근할 수 있는 습관이 마련되는 거야. 습관. 자, 학점 받기 좋은 습관. 이 형성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들아, 정확하게 1몰농도 수용액을 만들고 싶어. NaOH 수용액으로. 자, NaOH로 만든 이유는 NaOH의 화학 식량이 40이야. 그럼 얘 1몰의 질량이 몇 g이야? 40g이야. 그치? 그러면 1몰농도 NaOH 수용액 1리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물 1리터에다가 NaOH를 40ml, 40g을 섞어줘. 그럼 1리터에 1몰로가 있지. 이러면 되겠어? 여기서 끄덕거리면 안 된다. 야, 1리터에 40g 녹으면
1리터가 조금 넘겠지. 여기 부피는 얘 부피를 차지하나 안 차지하나 은근 수북히 써요. 40g 모으면 가루가 은근히 수북하게 써요. 그리고 NaOH는 가루도 아니야. 알갱이처럼 되어 있어. 그래서 수북하게 쌓이기 때문에 1리터를 넘겨. 그럼 얘는 1몰 농도 수용액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1몰 농도 수용액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 1몰 농도 수용액 몇 리터를 만들지를 고민해야 돼. 그래서 NaOH 수용액 1몰 농도 NaOH 수용액 500ml를 만들고 싶다라고 나오면, 그지? 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의 몰수가 몇 몰인지 먼저 기억해. 계산이 돼야 되겠지. 0.5몰이지. 그지? 0.5몰의 수산화나트륨이 필요한데,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0.5몰의 질량은 20g이지. 그지? 20g을 저울로 측정해서 물 500ml에 녹이면 안 돼. 방금 전에 설명한 거야. 그지? 물 500ml에 녹이면 안 되고, 비커에 500ml보다 적게, 그러니까 499 이 정도 말고 충분히 적게 한 200ml, 300ml에 녹이는 거야. 응? 200ml 또는 300ml, 대략적인 물의 양, 적당량의 물의 양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200이나 300ml, 자기 취향대로 넣는 건데 500ml가 충분히 안 돼야 돼. 그래서 500ml 간당간당하면 안 돼. 충분히 안 돼야 돼. 그래서 200ml나 300ml의 물에다가 20g을 녹여. 그럼 따뜻해져. 응? 따뜻해져. 그래서 녹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유리 플라스크 있고 눈금이 하나 빡 가있는 플라스크가 있는데 얘를 부피 플라스크라고. 그래놓고선 여기에 500ml 이렇게 그 글자가 써 있어. 그리고 눈금 하나야, 하나. 여기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0.몇, 0.1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오차 범위. 그러니까 딱 액체를 요 눈끝까지 채우면 딱 500ml가 되는 플라스틱인 거야. 물론 이제 오차 범위 살짝 있지만 온도에 따라서 팽창하고 수축하고 할 테니까 오차 범위까지 표시해줘. 이런 플라스크가 있어. 얘를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고, 정확한 몰농도 수용액을 만들 때, 정확한 몰농도 수용액을 있어 보이는 말로 표준 용액이라고 불러. 그래서 1몰 농도 표준 용액 500ml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녹인 수용액을 넣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 뚜껑도 있단다. 부피 플라스크 딱 맞는 뚜껑도 있어. 구멍만 뚜껑도 있어. 넣어주면 꽉 차진 않겠지. 꽉 차지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 비커에 녹였던 수용액들이 점점이 이렇게 맺혀 있겠지. 그러지 않겠어? 점점이 맺혀 있어. 알알이 맺혀 있어. 그럼 얘는 그냥 또 니들 말이야.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생각해봐. 야, 입안에 감도는 그 스테이크의 맛을 못 잊어서 막 물로 막 헹궈서 막 또 먹지. 나만 그래? 나만 그래? 해서 또 먹어야지. 또 맛있으니까. 아니야? 아이씨, 그러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얘도 헹궈주는 거야. 헹궈서 넣어준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얘를 헹굴 때 CT병이라는 게 있어. 말랑말랑 플라스틱 통인데, 니들 비관 세척하는 거 알아 혹시? 이렇게 이렇게 짜는 알아? 쭉 짜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처음 몰라?
이게 고기가 이제 통이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이잖아. 그거 통처럼 생긴 이게 있고 뚜껑에 빨대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꽉 짜내면 물총 쏘듯이 여기서 쭉 빨려 나가는 실험기가 있는데 이걸 씻기병이라고 해요. 요 비커 씻을 때 씻어주는 거죠. 헹구듯이 씻어서 헹궈진 물을 다시 넣어야 돼요. 그래야 용지를 NaOH 0.5몰을 정확하게 집어넣겠지. 그래야 1몰 농도 수용액 500ml 만들어질 거 아니야. 아는 거지? 이렇게 돼서 막 헹궈서 집어넣어주고 얘로 또 여기까지 채우는 거야. 물을 채우고 나서 뚜껑 닫고 흔들어주잖아? 그럼 살짝 부피가 내려가. 그 이유는 알지? 중학교 때 이미 배우잖아. 니들 에탄올 50ml, 물 50ml 섞으면 에탄올 수용액 100ml가 돼? 줄어드는 거 알지? 모르나? 나 누구랑 얘기하니? 알지? 입자 크기가 다양하니까 다르니까 그 사이에 녹아 들어가면서 부피가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살짝 줄어들어. 진짜 살짝 줄어드는데 그거만큼의 오차도 줄이기 위해서 이걸로 찔끔찔끔 뿌려가면서 표선 맞추고 표시선 맞추고 닫아주면 펴주는 거야. 물론 흔들어줘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1몰 농도, 뭐 0.5몰 농도 수용액 만든다. 그럼 1리터 속에 0.5몰이나 1몰이 녹아있는 거잖아. 용액이야. 물 1리터, 물 500ml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알아들어? 아이씨,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알아듣겠지? 뭐 이해하겠지? 돼? 이게 푸른용액 만드는 과정이고 살짝 중요하다. 이번 주 숙제가 여기로 포함이 될 거라서 알아들어? 이쪽으로 포함이 될 거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환산하는 과정도 있고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환산하는 과정도 있는데 뭐 생각보다 야 A% 수용액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농도 그러면 농도를 환산하고 싶어.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아니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환산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농도와 관련된 내용은 용질의 양과 용액의 양의 비율이라 그랬지. 알아? 알아? 몰라? 아이 진짜 용질의 양 용질의 양과 용액의 양의 비율이라고 알잖아. 요 비율로 되어 있다고. 퍼센트 농도는 용질의 질량, 용액도 질량. 알지? 알아? 그리고 또 용액도 질량, 몰 농도는 용질은 몰수, 용액은 부피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용질의 질량으로 표현되고 용액의 질량으로 표현된 게 퍼센트 농도지. 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고 싶어. 몰 농도면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몰수로 바꿔야 되고, 그지?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바꿔줘야 돼. 환산할 수 있지 않나? 그지? 질량을 알면 몰수로 바꾼다. 뭐가 필요해? 용질의 몰 질량이 필요해. 몰 질량. 그지? 몰 질량. 알아? 그지? 자, 질량을 부피로 바꾸고 싶어. 뭐가 필요하게? 밀도. 그지? 요 밀도를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건 중학교 때 연습을 잘 해놔야 돼. 내가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밀도 활용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선
밀도가 아주 당연스럽게 쓰여. 고등학교 화학에 그 통합과학에서 그렇게 막 밀도가 당연스럽게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화학에선 밀도가 당연하게 나. 밀도 모를 리가 있어? 그런 뜻으로 그런 생각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밀도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거 못하는 친구를 보고 깜짝 놀라긴 했지. 어? 야 너 코딩이잖아. 공격 때 하잖아. 그랬더니 까먹었어. 그러더라고.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자 활용이 그때까지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냥 뭐 밀도 D, density 알지? 밀도가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이구나. 요거 써놓고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지? 근데 말이야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바꾸면 밀도 단위가 용액은 보통 액체 상태에 용매에 녹은 거라서 용액 자체가 보면은 수용액이잖아. 찰랑찰랑거리는. 그지? 수용액 상태라서 밀도가 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나거든. 보통 그래. 보통. 하지만 우리의 모르는 거는 부피가 뭐가 돼야 돼? 리터로 돼야 돼. 그지?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A% 수용액을 몰 농도로 바꾸고 싶다. 몰 농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A%의 의미부터 파악하는 거지. 용액 몇 그램일 때? 100g일 때 용질 Ag. 나는 100g 싫어. 1000g에 12g 할래. 그건 니들 취향이에요. 니들 취향이에요. 그런데 뭐 나는 용액 100g에 용질 Ag의 비율로 섞여있는 농도로 표시하고 싶어. 개인적으로. 알아들어?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이거니까. 그리고 Ag을 몰수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용질의 몰 질량이 필요해. 알려 주겠지. 얘 몰 질량이 MW야. 문자로 나오면 문자로. 아니면 숫자로 나오면 숫자로. 수산화나트륨이야. 그러면 40분의 A가 될 거고. 그지? 몰수로 바꾸는데. 하지만 몰라. 얘 몰 질량을 X로 잡을래. 그럼 X분의 A 몰이 될 거고. 알아듣는 거지. 하지만 난 몰 질량은 MW로 항상 표시해 왔으니까 몰레큘러 웨이트분의 A 몰의 용질이 Ag의 용질 몰수야. 알지? 그리고 100g은 몇 밀리리터야 라고 했을 때 밀도가 1g per 밀리리터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 종종 있긴 해도 정확하게 밀도를 그렇게 숫자로 표시하지 않고 문자로 표시하는 경우가 고등학교 과정엔 굉장히 많아. 그래서 밀도, 이 A% 수용액의 밀도가 D g per 밀리리터야 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고, 야 B% 수용액의 밀도가 D g per 밀리리터면 이거 환산하는데 사용해 못해? 못해. A%잖아. 그지? 근데 다른 농도면 밀도가 또 다를 거 아니야. 알아듣지? 밀도는 용액의 밀도는 이걸로 일정하다라고 하면 뭐 괜찮겠지만 원래 주어진 밀도는 환산해야 되는 요 농도의 밀도 그대로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요 농도의 밀도가 그대로 나와야 돼. 그래서 부피로 바꿔주면 D분의 100, 그지?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해서 그램 없어지잖아. 그치? 원래 단위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리고 밀리리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밀리리터 단위가 나와. 근데 우리 뭐로 쳐야 돼? 리터로 쳐야 되지. 그냥 밀리를 없애주면 되지. 밀리는 무슨 뜻이라고? 1000분의 1이라고. 밀리의 뜻을 그대로 넣어주면 돼. 1000분의 1로.
돼? 그러면 없어지고, 그지? 10D분의 1분의 MW분의 A. 그래서 A% 수용액의 몰롱도는 분자량분의 10AD 몰롱도가 되는구나. 돼? 돼? 알아들어? 문자로 막 제시가 되면 학생들이 일단은 어려워해. 그건 나도 알아.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유독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나오잖아. 어려워해.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숫자보다 문자를 더 편하게 생각해. 하도 많이 다루니까. 뭐 공대나 뭐 이런 데 출신들. 그래서 아무튼 숫자가 문자로 A% 문자로 표현됐다고 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거나 하지 마. 그냥 숫자 대신 집어넣는 거야. 알아들어? 단위만 잘 확인해 주면서 정리해 주면 가능하다. 알아들어? 야, 그러면 비몰롱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꿔볼까? X몰롱도 할까? 몰롱도는 A 했으니까 X몰롱도를 퍼센트로 받고 싶어. 그럼 몰롱도의 의미, 그지? 1리터, 용액 1리터에 용질이 X몰 녹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시작은. 그리고 말이야, 얘 1리터가 몇 밀리리터야? 1000ml야. 1000ml에 X몰이 녹아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얘 질량을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X 곱하기 분자량 g이 되겠지. 돼? 얘는 질량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1000D g이 되겠지. 그러지? 이런 퍼센트야?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해야 되잖아. 그지? 곱하기 100 하니까 X몰롱도는 몇 퍼센트야? 10분의 X 곱하기 분자량 퍼센트가 되지. 돼? 정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 중고딩들의 특징이 이렇게 문자가 막 타다닥 제시되면 이거 어떻게 라고 당황하는 경향이 되게 큰데 안 그래도 된다고. 응? 자, 뭔 말인지 알겠어? 되겠니? 되나요? 퍼센트 농도, 몰 농도. 우리가 이 몰 농도를 다루고 나서 우리 23쪽으로 넘어가 보자. 지난주에 다룬 농도의 몰 농도의 연장선이야. 지렛대 원리는 내가 꼭 좀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고, 용액 섞일 때. 근데 실질적으로 면몰 농도, 지난주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면몰 농도 수용액, 면몰 농도 수용액의 혼합은 잘 안 나타나. 얘처럼 퍼센트 농도 수용액하고 몰 농도 수용액하고 섞어. 그러면 용질의 질량, 용질의 몰수를 질량으로 바꾸든지 질량을 몰수로 바꾸든지 해야, 그지? 용질량이 통일되게 확인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용액 속에서. 그지? 그래서 지렛대 원리는 너희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미리 좀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이고, 몰롱도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아. 기초 문제 쪽에서 효과를 발휘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고등학교 2학년 화학을 내신 준비를 나랑 같이 하게 되면 1단원에서 지렛대 원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문제 풀이할 때.
그 몰롱도는 4단원에 나오거든. 근데 1단원은 몰수 계산하고 화학 반응식이 나오는데 지렛대원리 쓸 일이 있나 싶겠지만 있단다. 어느 정도 미쳤다. 자, 우리 가역 반응 나온다. 가역 반응.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이 있어.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들어봤니? 화학 반응식을 쓸 때 반응 물질이 뭐로 돼? 생성 물질이 되지. 그리고 끝.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는 반응들은 대부분 이거잖아. 그지? 이러고 끝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못 느끼는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반응들은 대부분이 생성물질이 다시 반응물질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반응이야.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혈액이 산소를 받아서 산소 건네주고 다시 올라와서 산소 받아서 산소 건네주고, 그지? 산소랑 결합하고 산소랑 끊어지고 산소랑 결합하고 끊어지고, 이게 반응물질이 산소랑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 이었다가 산소랑 결합해서 생성물질이 됐어. 그런 다음에 세포로 갔더니 생성물질이 다시 반응물질로 되는, 산소를 떨어뜨리고 헤모글로빈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의 대부분의 화학 반응, 엄청 많은 화학 반응들이 이렇게 생성물질이 다시 반응물질로 되돌아가는 반응으로 진행된다. 우리가 잘 모르는 반응 중에서. 그래서 요 생성물질이 다시 반응물질로 되돌아가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불러. 역반응이라고 부르고, 반응물질이 생성물질이 되는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잖아. 그래서 정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정반응만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역반응은 불가능한 반응, 비가역반응이고. 알아들어? 정반응이 진행되다가 생성물질이 생기면 역반응으로 쭉 진행되는 반응은 가역반응인 거야. 가역. 가역.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다. 그래서 가역반응. 오케이? 아하. 근데 말이야,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눈에 띄는 반응들이 비가역 반응이 많아서, 그지? 보통 연소 반응을 많이 보잖아. 화학 반응으로. 이게 우리 화학 반응이 뭐 있어? 없어. 거의 없어. 그러잖아. 불 켜는 거밖에 없잖아. 그지? 너희들 같이 이제 경기도 이런 촌구석에 사는 친구들은 이렇게 낙엽이나 주워다가 이렇게 장작대고 막 가마솥에 이렇게 밥 짓고 하겠지만, 나 같은 도시 사람들은 도시가스라고 하지. LNG, 메세인을 연소시킨다는 거. 딱딱딱딱딱 팍. 그지? 그리고 나도 소문으로만 들은 건데, 저 이렇게 막 그 좋은 아파트, 이렇게 서울에 중심지 같은 데 가잖아? 인덕션. 여기 인덕션 처음 들어보지? 이런 촌뜨기들. 그건 화학 반응도 아니야. 나 진짜. 그지? 인덕션은 화학 반응도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연소 반응 자체가 우리 가장 눈에 잘 띄는 반응이어서 비가역 반응이 가장 눈에 잘 띄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연소 반응이라. 연소 반응이라. 또 뭐가 있니?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다. 산염기 중화 반응이. 또 비가역 반응이야. 그 너희들 옛날에 산
산의 정의 알아?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나오는 산이에요.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중딩 과정이 그거냐? 나 누구랑 얘기하니? 중딩 과정이 그런 거야? 경민아? 몰라? 고딩 과정이 나와? 통합과학 과정이구나. 통합과학 과정에 산의 정의가 나올 거야. 중딩 과정에서는 산 연기 안 나와? 나오긴 하지. 거의 안 나와? 초딩 과정이 나온 거야 그러면? 뭐 지시학에 양배추 지시학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초딩 과정인 거야? 내 교육 과정을 모르는구나 아예. 산과 연기는 들어봤지? 초딩 때 들은 것 같아? 그러면? 맞아? 통합과학이요. 통합과학에서 들었어? 통합과학 이전에 산과 연기가 전혀 안 나와? 신기하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산 하면은 물에 녹아서 수소연이 나오는 거지. 염산이 대표적이잖아. 그지? 염기 그러면 물에 녹였더니 수산화염이 나오는 거지. 그지? 요게 이제 산과 염기의 아마 고등과정 통합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정의가 될 거야. 2학기 중간고사 쪽에서. 매우 중요한 정의가 될 텐데, 그럼 이렇게 정의한 사람 이름이 원래 스반테 아레니우스거든. 스웨덴 화학자야.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데 2회. 두 번째 노벨 화학상이 만들자 해서 1회 다음에 2회 두 번째 해에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스반테 아레니우스인데 그 사람이 이것도 공로가 있어. 이거 정의한 것도. 이게 산과 염기야. 이렇게 그 사람이 정의한 거고, 그럼 그 이전에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걸 정의하기 이전에 산과 염기를 구분을 못했어. 사람들이 이미 했어. 더 옛날 사람들도 산과 염기를 구분을 했어. 뭘로? 마수. 치면 산, 쓰면 염기. 이렇게 마수로 산과 염기를 구분했다. 근데 얘네들 중화 반응이 뭐냐면 산과 염기를 섞어. 산과 염기가 섞여서 반응을 하면 산의 수소이온하고 염기의 수산화이온하고 만나서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져. 그리고 NaCl 만들어지지. 여기에서는 NaCl인데 산이 HCl하고 NaOH만 있어? 아니지. 산의 음이온, 염기의 양이온. 그러면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겠지. 양이온 먼저 음이온 나중에 쓰는 거 알지?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라고 해요. 알아요? 소금염. 몰라요? 아이씨. 영어로도 솔트야. 솔트. 화학 용어가 솔트야. 화학 용어가 염이야. 그러니까 화학에서 염의 정의, 솔트의 정의가 뭐냐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정의를 해. 알아들어?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로 정의를 해.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산 무슨 맛이라고? 신맛. 염기 무슨 맛이라고? 쓴맛. 그지? 그래서 신맛과 쓴맛을 섞었더니 어떻게 됐어? 짜졌어. 근데 짜게 됐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떨 때 먹으면 시고 첫 맛은 시고 끝맛은 쓰고 첫 맛은 쓰고 끝맛은 시고 이게 되겠냐고. 되돌아오겠냐고. 안 돌아와. 그지?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야. 뭔 말인지 알아? 산염기 중화 반응도 비가역 반응.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비가역 반응들이 우리 주변에서 널려 있다. 응? 근데 가역 반응이 요번에 배우는 내용의 주인공. 가역 반응. 네? 가역 반응이 이번에 배울 내용들의 주인공이다. 가역 반응의 대표 중에 하나가 상태 변화야. 상태 변화. 상태 변화 알지?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고 그지? 그래서 상태 변화 야씨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물이 되고 뭐 이건 눈에 보이질 않잖아. 그지? 결과적으로 보이긴 하지. 얘가 물방울이 이렇게 컵 표면에 맺힐 때가 있잖아. 뚜껑으로 닫아두면. 그지? 그게 이제 증발됐던 물이 응결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제 너희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는 거에 대한 증거가 이런 카페 음료나 뭐 얼음 들어있잖아. 얘는 잘 안 그러는데 그 콜라 뭐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얼음 담아주는 거 있잖아. 제빙기에 얼음. 그래서 막 쪽쪽쪽쪽쪽 그 액체를 딱 빨아먹고 얼음만 막 남겨놓잖아. 그러면 얼음들이 붙은 거 본 적 있지? 붙은 거 본 적 있지? 얘가 녹기도 하지만 녹았던 물이 다시 얼어붙기도 하거든. 역반응이 같이 진행되니까 무작위로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되는 거야. 재밌지 않냐? 난 이거 재밌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고 알아들어? 자, 이게 이제 가역 반응들 이거 말고 뭐 여러 가지 가역 반응들이 있지만 그런 거 암기해서 뭐 할 거야, 그지? 시험 볼 때나 외워야지. 뭐 석회동굴 들어봤어? 석회동굴? 지형 변화의 석회동굴 알지? 석회암지대에 지하수가 흐르면서 탄산수, 이산화탄소가 지하수에 녹으면 석회암이 녹아들어간다. 그지? 그래서 동굴이 형성. 근데 그 수용액에 탄산수소 칼슘의 형태로 수용액 속에 녹아 있는데 걔네들이 다시 역반응이 진행되면 위에서 아래로 자라는 뭐냐? 종유석. 밑에서 위로 자라는 석순. 달라붙으면 기둥인 석주. 기둥주자 써서. 알지? 그런 거 외웠어? 중딩 과정에 안 나와? 나와? 그니까. 그것도 가역 반응. 가능한 거. 근데 이제 뭐 이런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에서 우리는 이제 한동안 가역 반응만 다룹니다. 가역 반응만. 그래서 가역 반응의 끝에 반응 물질인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이 돼. 처음에 반응 물질밖에 없으니까 정반응밖에 진행이 안 되겠지. 역반응이 될 만한 재료가 있어야 역반응이 진행되지.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생성 물질이 좀 생겨난다 싶으면 역반응이 조금씩 진행이 돼. 그치? 생성 물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조금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반응 물질이 많으면 전반응이 겁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생성 물질이 많아지면 역반응이 점점 빨라져서 그치? 반응 물질이 줄어드니까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전반응 속도가 줄어들고 역반응은 생성 물질이 많아지니까 역반응 속도가 점점 많아져서 전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랑 같아지는 순간 우리가 보기에 변화가 없어 보이지. 그지? 요 순간이 중요한 거야. 전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변화가 없어 보이면 이때를 뭐라고 부르게? 동적 평형이라고 부른단다.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 영어로 부르면 되게 있어 보여. 다이나믹. 오, 다이나믹 듀오 들어봤어?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 있어 보이지 않냐? 뭐가 없냐? 나 멋있어서 맨날 저걸로 썼는데.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 동적 평형이에요. 요 3단원의 주제는 이 동적 평형입니다. 3단원의 주제는 요 동적 평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적 평형이 물이 액체 상태에서 뭐가 돼? 기체물이 되지. 근데 기체물은 뭐라고 불러? 수증기라고 부르지. 그지? 기체가 분리할 때 증기와 기체, 증기는 베이퍼, 그지? 기체는 가스. 뭔 차이일까? 뭔 차이 같아? 수증기 같은 상태가 증기야. 액체랑 같이 공존하고 있지. 평형을 이루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 동적 평형을 이루면서 액체랑 함께 존재, 증기야. 근데 질소 봐봐, 질소. 액체랑 공존하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에서? 아니잖아. 그럼 걔는 기체야. 그러니까 질소나 산소, 수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근데 물은 증기. 에탄올, 증기. 그지? 알아들어?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상태 변화할 때 정반응 과정이 기화인데 얘네들 동적 평형을 설명할 때 기화의 종류 중에서 끓음은 건드리지 않아. 뭘 건드려 그러면? 증발만 건드리겠지. 기화의 방법으로 증발을 선택해. 끓음은 어디에서 기화되는 거야? 증발은 어디에서 기화되는 거야? 증발은 표면에서만 기화되는 게 증발이고, 알지? 액체 전체에서 기화되는 게 끓음이야. 알고 있는 거지? 알고 있겠지? 알고 있지? 자, 그리고 말이야. 증기가 액체로 되돌아. 아까 물방울 이렇게 방방울 지르면 용어가 또 따로 있긴 해. 응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선 응축이라고 얘기할 거야. 응축은 말이야 좀 약간 포괄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어. 기체가 액체로 되거나 기체가 고체로 되면 응축이라는 표현이 있어. 아니면 되게 작게 뭉쳐놓으면 응축이야. 컨덴세이션 들어봤지? 덴시티가 밀도잖아. 응? 밀집하다. 그지? 콘덴서 밀집시키다. 요거거든. 모르나? 나도 몰라. 어학은 차릴 것도 아니고. 비슷한 단어. 그래서 응축이 이제 컨덴세이션이거든. 알아들어? 기체가 물방울 이렇게 방울방울 지면 응축인 거야. 돼? 그래서 얘 처음에 유리컵에 물을 확 담아두고 뚜껑을 빡 닫아. 빡 닫아. 그러면 여기 안에 수증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표면에서 물 분자들이 증발을 할 거란 말이야. 그지? 증발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처음에 수증기가 없으니까 응축은 해야 못해. 못해. 근데 말이야, 너희들 요 증발하는 속도, 증발의 속도가 빠른 조건 초딩 때 했지? 안 했니? 증발이 빠르려면 바람이 불게. 증발이 빠르게. 들었어? 들은 기억 있어? 처음 들어? 나 누구랑 대화한 거야? 경민아, 너라도 대답해. 알아? 중립. 중딩 때야? 초딩 때 아니야?
우와, 이 교육과정 바뀐 거 봐라. 어? 중딩 때야. 또 어떨 때? 바람 불고 건조할 때. 그지? 바람 불고 건조할 때 또 온도가 높을 때 또 표면적이 넓을 때. 그지? 그런데 그 조건들에서 얘 조건에서는 바람이 불겠냐고. 그지? 건조한 정도, 습도, 휴미디티를 조정할 수 있겠냐고. 지멋대로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표면적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오로지 얘 증발 속도는 뭐에만 의존해?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져. 근데 이거 증발시키면서 이렇게 막 아이고야 따뜻해져라 하고 가열하겠냐고. 그냥 냅둬. 온도도 일정해. 돼? 온도가 일정해. 표면적도 일정해. 그래서 얘가 증발이 돼서 물의 높이가 낮아져도 증발하는 표면적은 변화가 없지. 그럼 증발 속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돼.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라고 나와 있는데, 속도라고 그릴 건데, 그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간당 몇 개가 변하는지가 속도야. 그지? 시간당 몇 개 변하는지가 속도야. 근데 이제 증발 속도가 일정하단 말이야. 증발 속도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1초당 100개씩 1초당 100개씩 만약에 1초당 100개씩 물 분자가 증발을 해. 1초당 100개씩 2초 지나면 200개 3초 300개 400개 500개 600개 이렇게 수증기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겠지. 그치? 이렇게 처리하는 게 뭐야? 이게 적분이야. 알지? 그래프에 가로축에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그래프상 면적 계산해 주는 게 적분이야. 이게 적분법이야 이게. 근데 말이야 얘가 없을 때는 응축을 안 하겠지만 겁나 많아졌잖아. 그럼 100개일 때부터도 응축을 시작할 거란 말이지. 그지? 100개일 때는 한 10개 한다. 그럼 200개일 때는 20개 하겠지. 근데 100개에서 10개 응축했으니까 90개, 100개 나왔으니까 190개에서 19개. 그지? 300개에서 19개 빼면 아이씨, 아무튼 알지? 그래서 점점 시간당 응축되는 분자수가 많아지겠지. 분자수가 많아지니까 수증기가. 그러다가 같아지면 증발하는 놈이랑 응축하는 개수가 어때? 같아지는 순간 여기서부터 우리가 봤을 땐 더 이상 물의 높이가 변하지 않네가 되는 상태가 오는 거야. 알아들어?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 안에서 치열하게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요때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 분자들은 매우 치열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동적 평형이라고 표현해.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화학 변화가 반응이 막 진행되다가 중간에 멈췄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거지. 정반응과 역반응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아들어? 요걸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상평형이라고 불러. 상태에 대한 평형이다. 그래서 상평형. 페이즈 이퀄리브리움. 오케이? 알아들어? 이해돼? 그래서 요 그래프도 아마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가 된다. 돼? 자, 그리고 용해평형이라고 들어봤니? 용해평형, 용해. 그
그 농도 했잖아, 농도. 몰농도. 몰농도 할 때 지난주에 농도를 다루기 위해서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해야 돼. 용질 누구, 용매 누구, 애금 누구야,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 용해. 용해는 뭐야? 녹아 들어가는 현상인 거야. 그지? 용질이 용매 사이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인 거야. 알아? 근데 말이야, 우리 2단원이 분자의 성질, 응? 분자의 성질, 분자의 구조한 다음에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섞인다 그랬잖아. 기억나? 기억 안 나? 루이스식, 통합과학에 가장 근접한데, 이 기억 안 나면 좀 그런데, 배운 지 꽤 됐다. 꽤 됐나? 2주? 3주? 자, 아무튼 끼리끼리 녹인다잖아, 그지? 근데 말이야, 사실은 원래는 용질끼리도 극성 용매, 설탕, 물 있으면 설탕끼리 땡기는 힘이 더 세지. 물끼리 땡기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용질이 이렇게 설탕, 물에다 넣으면 지들끼리 있고 싶어.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 나 저기 가보고 싶어. 그리고 호기심을 못 이기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의인화시킨 거야. 실제 과학적으로 못하는 얘기. 에너지를 막 받아서 움직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막 튀어나가는 건데, 얘네들이 튀어나간다. 나가잖아? 그러면 너무 많이 나왔나? 그리고 돌아가고 싶어 해.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땡기는 힘이 더 세니까. 응? 얘가 용질이 튀어나가잖아? 용매 사이에, 용매 속으로 툭 튀어나가면 용매들이 용질을 빡 둘러싸. 우와, 용질이다 하고 둘러싸. 그러면 용질이 자기랑 똑같이 생긴 용질을 알아보면 못 알아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이씨, 나 이제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야 되나 봐. 얘네들하고 살아야지. 그러고 이렇게 그냥 떠댕기다가 만나면 있었어. 그러고 이렇게 붙게 다시. 그런 현상. 그래서 용질 입자를, 용매 입자가 이렇게 둘러싸서 용매 사이에서도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막 다시 되돌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거잖아. 얘를 용매화라고 해. 용매화라고 해. 용매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용매가 하필이면 물이잖아? 그럼 이걸 수화라고 불러. 요 수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물질이 누구야? 탄수화물이라는 거야. 재밌지 않니?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 탄수화물. 탄수화물 대표주자 누구야? 포도당이지. CU H2O 그지? 설탕 탄수화물이지. C12 H2O 11 이렇게 생각해. 옛날 사람들은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야, 탄소 6개를 물 분자 6개가 둘러싸고 있어. 탄소 12개를 물 분자 11개가 둘러싸고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분자, 식을 가진 애들은 탄수화물이라고 부르자가 되는 거야. 탄소가 수화된 물질이다. 탄수화물. 지금도 이름을 안 바꾸는 것 뿐이지. 알아들어? 되는 거지? 근데 말이야, 요 용해평형은 고체 설탕이 물 사이에 녹아 들어간 설탕 용액이 되는 거야. 이걸 용해라고 부르지. 그지? 물 사이에 녹아 들어간 설탕에서
다시 설탕 녹지 않은 상태로 빠져나가는 걸 뭐라고 해? 석출이라고 불러. 응? 석출이라고 불러. 알아? 용질인 설탕. 아직 용질이 되기 전에 설탕. 그지? 어? 그래서 이게 설탕이 충분히 녹아서 더 이상 농도가 진해지지 않고 녹지 않고 있어. 실제로 안 그래? 실제로 안 녹고 있어? 녹고 있어. 녹고 있는데 석출되는 속도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포화용액이 되는 거야. 포화용액은 어디까지야? 여기. 내가 용액은 균일화합물이라고 했지. 여기까지가 포화용액인 거야. 그지? 얘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불균일이잖아. 그지? 불균일 혼합물 아니야. 그러니까 불균일 혼합물을 제외한 공간을 균일 혼합물로 잡아야 되고, 그러면 포화용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용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용액인 거야. 뭐야 용의 평형? 용의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은 수용액이 포화용액인 거야. 알아들어? 불포화용액은 뭐야? 더 녹일 수 있지. 막 녹아 들어가잖아. 그러면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르니까 더 많이 녹겠지. 불포화용액은 용의 속도가 더 빠른 거야. 또 무슨 용액이 있어? 과포화용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과포화용액은 용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녹아 있는 상태로 멈춰 있어. 그지? 멈춰 있어. 근데 우리가 보기엔 멈춰 있는데 걔네들은 용의 석출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녹아 있어서 그렇지 용의 속도, 석출 속도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과포화는 중고딩 과정에서 설명하기 힘들어. 나도 과포화를 대딩 때 배웠어. 연력학적인 해석은 쉽지 않아. 되겠니? 용의 평형. 요것도 이제 동적 평형이야. 넘어가 볼까요? 화학 평형이 나오는데 우리 25쪽을 펼 거야. 화학 평형 그냥 넘어가고. 25쪽을 볼 건데, 평형상수라고 합니다. 내 말이야. 이 평형상수라고 하는 게, 이게 과학을 많이 배워보면 연력학 들어봤니? 연력학? 서모다이나믹스? 연력학 들어봤어? 연력학이라는 학문에서 막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연력학은 이미 증명된 학문이야. 법칙이 거의 다 발견됐어. 다 정리가 됐어. 정리가 됐어. 실험적으로도 정리가 되었어. 그래서 연력학을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얘가 나와, 사실. 얘가 연력학에서 중간에 툭 튀어나와. 연력학은 이게 결과물이야. 연력학 법칙의 결과물 중 하나야. 근데 내가 고등 때 혼자 공부했거든, 화학을. 선생님이 너무 지식은 많아. 우리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지식은 많았어. 지식은 많았는데 그 한 단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단원의 시작은 한 단원, 그 1단원 시작을 딱 해. 그래놓고선 막 얘기하다 격가지를 치는데 막 뒷단원 옆으로 흘러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런 거 알아? 그러면서 막 흘러가. 그러니까 저 선생님한테 못 배우겠다. 근데 난 학원과 갈 거니까 공부해야 될 것 같아. 혼자서. 화학 공부는 거의 혼자 공부해.
물론 이제 고딩 때 공부를 안 했어 사실. 화학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했어. 중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어.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한 계기는 약간 지랄이지. 국어 때문에. 네, 책 읽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두꺼워지니까 지문 있잖아, 지문. 지문 속에 뭐 문장 밑줄 그어놓고서 이 문장의 느낌 쓰라 그러잖아. 근데 보기에 내 느낌이 없는 거야. 내가 느껴지는 느낌이랑 보기가 달라. 없어. 내가 느끼는 건 내가 표현해야 돼. 그래서 손 들고 질문했지. 이게 그 독서 감상법이라는 책들을 읽었었어. 그때 아마. 그래서 독서 감상법이나 보면 우리 때는 한자를 좀 더 많이 썼습니다. 독자의 심상, 읽는 사람의 느낌, 독자의 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거 내 마음속에 있는 느낌이 없는데 이게 왜 정답이 되냐? 난 정답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했다. 겁내 쳐맞았어. 진짜 니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쳐맞았어. 진짜.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들어오다가 또 맞았어. 인사 안 하고 들어왔다. 그때 결심했죠. 난 이 공부 안 해. 를 그때 결심했다. 중1 때. 이 공부는 내 공부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공부가 아니야. 그래서 대학은 가야 되겠지. 그때 이제 화문과를 가야 되겠다는 작정을 한 상태여서 우리 엄마는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나 공부 갈 거다. 공부 안 해서. 공부 안 하니까 공부 갈 거다. 아니, 인문계를 가. 그리고 대학 조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이야. 멀면 자취나 하숙해야 되잖아. 그럴 돈 없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재수도 못 시킨다. 알겠다고 하고 그 조건만 맞춰질 정도로까지만 공부해야지 했는데 놀아도 된다고. 고3 때까지 공부해본 적 화학 공부만 혼자 했어. 그리고 지구과학은 학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서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막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 그걸로 잘 가고. 그러니까 국어 공부 안 할 거지. 영어 공부는 흥미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수학만 미친 듯이 푼 거야. 국어 시간에 딴짓하면 맞거든. 뭐 하겠어? 수학 문제 풀고 있어. 그럼 안 때리거든. 60명 중에 60명 중에 30명은 자고 나머지 좀 공부하는데 국어 공부 안 한다고 때리지는 않더라고. 딴 공부하고 있으면 때리지는 않더라고. 수학 문제는 국어 시간에 풀지, 영어 시간에 풀지, 물리 시간에 풀지.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미친 듯이 풀었어. 많이 풀었어.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대학 간 것 같아. 그리고 너희들한테 숙제하라 그러지. 내 중고딩 6년을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도 중3을 이상하게 유지하는 이유를 대학 가서 느꼈다니까. 대학 가서 공부 시작하면서 공부할 줄 모르잖아. 공부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훑어보다 보니까 요즘에 또 전교 1, 2등 해본 놈들도 있더라고. 훑어보니까 이 자식들이 하는 꼬라지 이렇게 막 흉내내는 보면서 공부를 해봤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제일 효과적이다. 안 하다가 대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하지에 대한 고민과 이게 효율적이구나, 저게 효율적이구나를 분석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내 밑을 깔아줬던 친구들의 특징. 숙제 안 하고 탱자 돌다가 벼락치기 하는 거야. 걔네들. 난 숙제는 했거든. 대충 들어도 숙제는 했어. 그날 했어.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복습 숙제
숙제가 복습이 돼서 다음에 대충 훑어보더라도 되새김의 효과, 반복의 효과를 깨달아. 숙제, 그래서 숙제 안 해온다는 거야. 약간 짜증나요. 니들한테 짜증을 풀진 않지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숙제보다 이제 복습이 가장 효과입니다. 그렇단다. 아무튼 화학 공부를 혼자 해요. 혼자 하는 와중에 이 평형상수가 제일 납득이 안 갔어. 굉장히 납득이 안 갔어. 고등학교 때.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나? 근데 증명이 됐대. 이미 증명이 됐대. 평형상수가 법칙으로 증명이 됐고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됐대. 이게 왜 이상하고 그런데 신기하게 잘 들어맞거든. 겁내 신기하게도 뭐냐면 평형상수가 화학 반응식이 AA 물론 이제 상태가 써져 있어야 되지만 BB, CC, DD 나도 처음엔 잘 못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혼자 공부할 때 못 받아들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되나? 하고 막 의심하면서 신기해하면서 받아들인 게 된 건데 평형상수 K가 얘 계산식이야. A에 A제곱 이렇게 쓰거든. 요 대괄호가 뭐를 의미해? 몰농도를. 얘 때문에 몰농도를 먼저 하는 거야. 원래 몰농도는 4단원이야. 그래서 화학 반응식 다음에 몰농도를 바로 한 이유가 이해하려고. 화학 공부하는데 얘가 엄청 많이 쓰이더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우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대학 가서 혼자 또 혼자 공부하겠지. 막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 평형상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 크로마토그래피 있지. 그것도 평형상수 설명할 수 있고 이것저것 다 얘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 평형상수 어쨌든 얘가 A 몰농도에 계속 A 제곱, B의 몰농도에 계속 B의 제곱, C의 몰농도에 계속 C 제곱, D 몰농도에 계속 D 제곱. 계속 D 제곱. 단위 있게 없게 없어. 얘 연력학 법칙에서 나왔다 그랬잖아. 연력학 법칙에 질량작용의 법칙 뭐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연력학 법칙이 재밌는 게 수학식으로 막 전개시켜서 요 수식에 맞는 실험을 따보잖아. 맞아 들어가. 그래서 얘도 수학식에 막 들어가 있는데 그거 딱 떼서 보면 실험적으로 또 맞아. 이게 평형상수 요 식 의미를 생각해 보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A랑 B만 집어넣어서 반응이 시작됐어. 그때의 농도를 곱한 게 아니라 농도를 요식에 넣는 게 아니라 얘가 A랑 B를 집어넣고 막 반응이 진행돼서 더 이상 반응이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 도달해 있을 때 얘네들의 각각의 농도를 막 집어넣잖아. 딱 맞아. 같은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야. 온도가 달라지지 않는 온도만 같잖아. 그러면 같은 숫자가 나와. 이게 니들이 생각할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상상해봐. 야 불가능하지만 얘를 100몰 정도 수용해고 집어넣어. 그리고 B는 너무 적어서 쓰지마. 0.01몰 정도 수용해고 만들어서 집어넣어. 시작이 이렇게 되면 막 반응이 진행돼봤자 엄청 조금 진행될 거 아니야. 100몰 정도나 있지만 얘는 뭐 거의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99점 몇 몰농도가 될 거고 얘는 0.00 몇 몰농도가 될 거고 그지? 얘도 0.0 몇 0.0 몇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몰농도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극단적으로 넣어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로 식에 넣잖아. 그랬을 때 값하고 나는 얘를 좀
반응이 가능한 영역 내에서 얘 1몰 정도, 얘 0.8몰 정도로 넣어서 반응을 막 시키면 적당히 뭐 0.5나 0. 몇이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평행에 도달해서 넣었을 때의 숫자 어때? 똑같아. 실제로 저렇게 되나? 싶겠지만 그렇게 된대.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됐어. 완벽히 실험이랑 완벽히 일치하진 않아서 약간 대학 가면 그걸 수정하는 관계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상적인 관계,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완전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겁나 이상하지? 겁나 이상하지만 이게 들어맞는데. 내가 처음에 이거 혼자 공부하면서 이게 된다고?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된대. 근데 된대. 되는 걸 어떻게 해? 법칙으로 증명된 거예요. 알아들어? 그러니까 얘네들 시장 농도나 뭐 평형 농도가 달라져도 요 식에 넣잖아 똑같아져. 뭐가 일정하면 온도가 같은. 같은 반응이 온도가 같으면 평형상수 값이 다르질 않아. 농도가 아무리 다양해.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돼? 그래서 이 평형상수가 이렇게 몰농도, 반응물질의 몰농도의 개수제곱, 몰농도의 개수제곱, 생성물질의 몰농도의 개수제곱, 생성물질의 몰농도의 개수제곱 한 요 비율. 단위 있다고 없다고? 단위 없어. 몰농도라는 단위를 넣으니까 몰농도분의 몰농도 뭐 이렇게 나오겠거니 단위는 없다. 단위는 없고 저 값을 넣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거야. 뭐가 일정하면? 온도가 일정하면. 온도가 다르면 저 값이 달라져. 온도는 평형상수를 변화시킬 수 있어. 알아들어? 자, 그렇다는 거다. 오케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좀 뭐랄까 화학 공부가 연력하게 치우쳐졌을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화학공학과다. 화학공학자다. 그러다 보니까 연력학을 좀 더 공부하잖아, 그지? 화학 분야 쪽에서 연력학을 좀 더 공부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더 중시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하네. 설명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어. 아주 다양한 현상들, 모든 결과들을 이 평형상수로 설명을 엄청 잘할 수 있어. 그렇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얘 AA, BB, CC, DD인데 상상을 해보자. 얘가 용질이 상태를 안 썼잖아? 얘가 수용액인데 B는 고체야. B는 녹질 않아. 물에 녹질 않아서 고체 상태로 반응을 해. 그리고 C가 액체로 생성되고 D가 AQ야. 자, 이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상상이 되니? 비커에 A랑 B를 넣어서 반응을 시킬 건데 A는 녹았어. 그치? 근데 B는 이렇게 덩어리져 있어. B는 이렇게 덩어리져 있어. 처음 시작이래. 그런 다음에 반응이 막 진행이 되면 B의 양이 좀 줄겠지? 그치? B의 양이 이만큼 줄 거야. 그치? A의 농도가 좀 감소하면서 D의 농도가 생겨나겠지? D가 물속에서, 그치? 수용액 속에서. 그럼 C는 어떻게 생겨? 왜 이렇게 둥둥 뜨든지, 그치? 밑으로 가라앉든지, 액체가 된다는 건 따로 논다는 거 아니야. 그치? 물하고 따로 논다는 거 아니야. 둥둥 뜨든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몰농도야, 이제. 몰농도. 얘 A의 몰농도는 가능하지? A의 몰농도는 가능한데, B 같은 경우에 생각해봐. B, 고체 덩어리야, 고체 덩어리. 그러면 1ml 안에 있는 B의 개수, 2ml 안에 있는 B의 개수 몇 대 몇? 1대 2.
안에 있는 B의 수 1대 3. 느낌 와? 부피가 많이 달려나가면 그만큼 개수가 많아. 몰롱도가 어때? 똑같아. 얘가 반응을 해서 많이 없어지든 반응을 별로 안 해서 덜 없어지든 B의 몰롱도 항으로 따져보면 B의 부피 중에 B의 몰수야. 없어지면 부피도 없어지고 몰수도 없어져.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얘가 반응의 진행에 의해서 변화되질 않아. 그지? 그럼 이거랑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뭐야? C지. 액체. 액체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많이 생기면 부피도 많을 거고 적게 생기면 부피도 적을 거고. 그지? 그래서 요렇게 불균일 화합물로 만들어진 반응을 불균일 평형이라고 해요. 불균일 화합물로 된 평형 상태다 해서 불균일 평형이라고 해요. 불균일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형상수 K가 어떻게 써지냐면 A의 A제곱은 되는데 B의 B제곱은 없애. 왜? 고체니까 안 쓰는 거야. 원래는 1로 쓰는 건데 안 쓰고 아예 안 쓰고 1로 쓰는 건데 안 쓰는 거야. 알아들어? 고체 상태는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액체도 안 쓰는 거지. 액체도 안 쓴다. 그래서 D의 T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B와 C는 액체와 고체라서 빼는 거야. 액체와 고체는 평형상수식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 평형상수. 근데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돼. 이걸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고등학교 과정, 요거 이외에 화학 과정 이렇게 또 이렇게 화학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 영역으로 넘어가잖아.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도 예로 설명하는 게 많은데 저 뭐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설명 안 하지. 난 얘 연결시켜서 설명하기도 하지. 교과서나 뭐 이런데 거기에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 되게 중요해.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 25쪽에 거기에 N2, H3H2 써있지? 그리고 나서 25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 반응식들 써있어. N2, 3H2, 2NH3 해놓고선 화살표 K 써있지? 여기다가 평형상수식 세우자고. N2, H2의 세제곱, NH3의 제곱 이렇게. 메꿔. 쭉 써있는 대로 다 메꿔.
다 했어? 여기 썼어. 확인해봐. 얘 CO2다잉. 어? CaCO3가 열분해 되는 반응은 CO2만 쓰면 돼. 왜? 자, 우리 숙제 먼저 내주자. 64쪽에서 70쪽까지. 64에서 70쪽까지를 숙제로 합시다. 얘들아, 문제 못 풀겠는데 질문 안 하거나 하지 말자고. 돼? 붙였어? 다 이렇게 썼어? 평형상수가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 평형상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평형상수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 우리 3년기 pH 하게 되면 통합과학하고 연결이 되거든. 알고 있어? pH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pH 알아? 들었어? 처음 들어봐? pH 몇일 때 중성이야? pH가 pH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들어봤지? 들어도 봤지? pH가 영어 약자로 파워 오브 하이드로젠이야. 파워. 수소의 파워. 파워는 힘. 뭐 이런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파워는 그 수학의 지수라는 뜻이란다. 지수가 뭔지 알지? 몇 제곱할 때 10에 23제곱할 때 그 23제곱 뭐 이런 것들 지수.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표현해. 그래서 그 지수가 인덱스가 아니라 파워야, 파워. 거기에도 이렇게 평형상수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자, 평형상수야. 어쨌든 거기에도 들어가고 뭐 다양하게 있어. 다양하게 평형상수는 쓰임새가 우리 화학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이후에 배우는 화학이잖아, 그렇지? 통합과학에서는 이 평형상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질 않아. 전혀 안 다뤄. 몰도 안 다뤄. 그냥 소개만 해. 몰이 있다는 것만 통합과학에서. 알고 있어? 몰이 있다는 것만 소개를 하고, 하지만 몰 계산하는 건, 몰수 계산하는 건 통합과학과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겠지만 그 뒤에 화학들, 대학과정까지의 화학들의 기본이 되고, 그래서 내가 중시하는 거. 물론 통합과학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식은 통합과학에서도 좀 은근히 써먹겠지? 이 정도로 과하게 이상하게 써먹진 않겠지만 딱 너희들 숙제하는 정도가 통합과학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산전기도 배우게 될 거야. 다다음 주쯤에. 다다음 주쯤에 산전기도 배우게 될 거고, 산전기는
성악과에서 써먹기 딱 좋아. 더 좋게 배울 거야. 근데 아무튼 얘는 통합과학하고는 연결이 안 되지만 억지로 연결시키면 안 돼.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 연결되는 부분이 없고 오로지 화학이야. 오로지 화학을 위한 단원인 건데 자, 평형상수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반응물질의 몰농도분의 생성물질의 몰농도 요 비율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평형상수의 뜻을 생각해보자 라고 할 땐 얘가 1보다 크잖아? 그럼 반응을 시켰을 때 생성물질이 좀 많이 생성되는 편의 반응이구나. 그 정도? 얘가 1보다 작으면 왜 1을 기준으로 하더라고? 1을 기준으로 해.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잘 안 만들어지는 거네, 생성물질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란다. 평형상수가 커. 그럼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겠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돼. 속도랑은 관계가 없다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건 전혀 달라. 걔는 연력학 범위가 아니야. 응? 빠르기는. 그래서 아무튼 1보다 크면 생성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1보다 작으면 생성물질이 별로 잘 반응이 그지?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반응이구나. 요 정도야. 원래는 평형상수가. 그럼 얘 쓰임새가 별로 없는데 싶겠지만 반응지수라는 걸 배우게 돼.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반응지수가 나와. 반응지수를 Q라고 쓰거든. 그리고 Q는 평형상수식하고 똑같은 식을 구성하고 있답니다. 반응지수 할 때 이 지수가 아까 얘기했던 지수로그 할 때 지수가 아니야. 요 반응지수의 Q IQ 할 때 Q를 한다. 코어션트. 코어션트. IQ, 인텔리전스, 지능지수. IQ 제일 본 사람. 나밖에 없어? 우리는 왜 됐을까? 나 중학교 1학년 때 다 봤어. IQ를. 다 했어, 다. 그래서 우리 반에 60명이 좀 넘었나 그랬거든, 한 반에. 중학교 1학년 때. 한 명씩 보고 들어가래. 줬나? 보고 들어갔을 거야. 자기 IQ. 창피하니까. 근데 발표는 1등만 해줬어요, 1등. 제일 먼저 142. 142가 제일 머리가 좋았어, 우리 반은. 근데 나는 그때쯤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IQ를 제대로 잴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IQ를 본다니까. 대충 막 봤지. 내 IQ 정확하게 모르는 거 같다가, 봤더니 90 몇인 거야. 막 들어가는데, 막 친구들이 막 몇이 하고 물어보길래, 90 몇 하고 대답했다? 그랬다가, 별명이 개새끼가 됐지. 넌 개들이랑 친구해라. 그러면서. 개보다 멍청하냐? 그러면서. 근데 또 이 IQ에 대해서 또 주워들은 건데 어떤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IQ가 자기 나이 때 있잖아. 자기 나이 때 10살이면 10살. 만약에 10살이야. 내가 만약에 10살이면 10살의 표준 지능하고 똑같잖아. 그럼 100인 거야. 내가 10살인데 11살의 표준 지능하고 같잖아. 그럼 110인 거야. 뭐 말인지 알아? 만약에 내가 200이면 난 노망난 거지. 야, 이씨, 50살이 넘었는데 100 몇 살의 표준 지능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몇 없을 것 같은데, 그지? 100살 넘은 사람들이.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한 거야, 비교가. 그렇대. 그래서 야 표준지능 자체를 하기가 그렇잖아. 그지? 해마다 이렇게 나와서 야 니들 몇 살 묶어서 지능검사 하자. 그리고 표준지능을 잡아?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지? 직업 때문이야. 내가 볼 때는 IQ 검사를 글쎄다. 멘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글쎄다. 그지? 믿음은 안 가. 그래서 나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찍찍찍 긋다 보니까 그냥 90년 이렇게 나가지고 개새끼가 됐었단다. 걔랑 친구다. 너 돌고래보다 멍청하다 뭐 이런. 돌고래가 100인가? 그렇지? 알아? 돌고래 IQ가 꽤 높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 우와, 나도 모르겠는데. 그지? 그랬단다. 근데 이제 요 반응지수 Q도 비교하는 거야. 반응에 대한 지수란 말이야. 반응이 얼마나 진행됐냐. 우리는 나이대 지능으로 지수에 비교한 게 지능지수, IQ가 된 거잖아. 반응지수는 야, 반응이 시작했어. 여기 땅 하고 시작해서 반응이 끝에 다다랐어. 뭐야? 이 끝머리가 우리 3단원은 가역 반응만 다룬다 그랬잖아. 가역 반응에서 반응의 끝은 동적 평형인 거야. 그지? 평형에 도달한 거야. 알아들어? 근데 이 반응 지수는 반응이 여기 땅 해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에 대한 지수란다. 평행에 얼마나 더 가면 평행에 도달할까를 비교하는 지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평행상수랑 같은 식을 쓰는데 모든 반응의 끝은 뭐야? 평행인 거야. 이제. 그지? 모든 반응의 끝은 평행인 거야. 평행에 도달하면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뭔 말인지 알지? 실제로는 진행되지만 우리 몸의 평행에 도달하잖아. 그럼 죽는 거야. 그지? 끝이잖아. 반응의 끝이잖아. 이게 그렇게 된대. 그래서 아무튼 반응지수랑 평형상수. 이 반응지수는 이 반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몰라. 평형상수는 평행에 도달한 뒤에 농도를 넣는 거잖아. 그지? 반응지수는 반응이 평행에 도달했는지, 반응이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지, 아니면 얘를 평행에 도달했는데 생성물질을 더 잔뜩 집어넣어서 역반응이 더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직 판단이 안 되는. 얘는 도대체 뭔 짓 하고 있을까 이 안에서? 그게 궁금해요. 싶을 때 반응지수를 사용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반응지수에 넣은 농도들은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가 아니야. 아무렇게나 집어넣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넣어서 누구랑 비교해? 평형상수랑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지수 계산하고 평형상수 이미 알고 있겠지? 그지? 알고 있으니까 반응지수를 계산했더니 평형상수보다 반응지수가 컸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 평형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잖아. 얘처럼 닮고 싶은 거야, 얘가. 돼? 그러면 반응지수와 평형상수는 모두 다 어떤 꼴이야? 반응물질의 몰농도분의 생성물질의 몰농도잖아. 그지? 그럼 반응지수 Q가 작아지려고 하겠지. 너무 크잖아. K에 비해서 크잖아. 그럼 Q가 작아지려고 해야 돼. 돼? 작아지는 방법은 생성물질의 양이 줄어들면서 반응물질이 많아지면 숫자가 작아지겠지. 돼? 알아들어? 그래서 평형상수보다 반응지수가 크면 생성물질이 줄면서 없어지면서 반응물질이 많아지는 반응. 무슨 반응?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지금 요 수용액 속에서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반응지수가 반대로 K보다 좀 작으면
얘 커지려고 해야 되겠지? 난 커져야 되네. 그래야 평형상수랑 같아지네. 가 되면 생성물질이 많아지고 반응물질이 줄어야 되겠지? 돼? 정반응이 우세한 반응이 이로구나 라고 판단해야 되겠지. 납득이가? 오케이? 이상해?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리고 반응지수가 마지막은 평형상수랑 같은 상태에 밖에 더 있나? 그래? 그럼 평형에 이미 도달해 있었네 라는 판단을 해. 이해되나? 이렇게. 경민아 스톱 눌러보세요.